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목의 목표는 1인 미디어 기획과 비즈니스에서 1인 미디어 기획을 하시거나 콘텐츠를 제작하시거나 뭐 플랫폼이나 채널을 운영을 하실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 경험적 능력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1인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내용 한번 보시죠. 1주차 때는 이제 1인 미디어 컨텐츠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1인 미디어 컨텐츠의 구성,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기획서 작성하실 때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작 환경이 있겠죠. 컨텐츠 플랫폼별 어떤 식으로 그 1인 미디어가 제작이 되고 있는지 이 제작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플랫폼별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제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뭐 그 외 비메오라든지 다른 플랫폼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 플랫폼별 접근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때는 1인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어떤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카메라, 조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때는 실제로 촬영과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영상 촬영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동영상 촬영, 아주 기초적인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그런 각 카메라별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인 미디어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1인 미디어라는 겁니다. 저 혼자 찍는 거죠. 저 혼자 찍고 카메라를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리모트 컨트롤이 돼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한 어떤 리소스가 있다면은 그 리소스를 편집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우리 6주차 수업 내용에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산실이라든지 PC실에서 프리미어가 다 깔려 있고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서 편집하실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이외에 PC로 가지고 오게 되면 PC상에서는 어떻게 편집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랄까요?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를 퍼블리싱하고 채널 운영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라는 CMS라고 불리우는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를 쓰느냐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CMS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대부분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 컨텐츠를 퍼블리싱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9주차 때는 그 기획안의 발표 및 평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실은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을 준비를 하셔서 그 기획안을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뭔가 그 토의를 통해서 좀 더 성공적인 그런 1인 미디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사례 발표와 연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발표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10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들어갑니다. 마케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콘텐츠 PR의 전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주차 때는 그 1인 미디어의 생방송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이 콘텐츠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요즘에는 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또 녹화한 다음에 또 그거를 또 재배포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아주 오래된 트렌드였죠. 뭐 아프리카 TV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실시간 방송 송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2주차 보시면은 컨텐츠 시청자의 사후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공급만 해서는 뭐랄까요? 그냥 이 유튜브라는 하나의 그런 방송 채널, 그 방송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레거시한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환경하고 유튜브와 같은 이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인터랙션이 가능한 양방향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상당히 기존의 그런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훨씬 더 액티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댓글이라든지 내가 만든 동영상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릴리스한 영상이 시청자들로부터 이러한 시청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뭐 예를 들면은 3분 20초 때부터 시청자가 확 빠져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좀 디테일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동영상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13주차 때는 이제 구글 애드워즈하고 애널리틱스 사용하셔가지고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 구글 애드워즈와 같은 얘도 이제 컨텐츠의 수익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뭐랄까요? 이제 그 수익이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 때에서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특히 1인 미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은 뭐 유튜브에 이렇게 뭐 아래쪽에 그 하단에 배너 광고 뜨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그 광고들이 좀 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한 광고 수익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말평가 때는 여러분들이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 채널을 이제 발표하시고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평가 요소는 출석 20%, 중간 30%,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과 평소 학습 30, 20% 해서 총 100%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 평소 학습 쪽 부분의 과제 점수가 함께 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1주차부터 15주, 15주까지 이제 15주차에 걸쳐서 쭉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시간 가까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렉처를 진행하는 시간은 한 50분 이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좀 할애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아주 그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죠. 그런 사례 발표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로 해서 채널 하나를 선정하셔가지고요. 그 채널, 유튜브 채널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채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벤치마크를 하고 싶은 채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널리 알려진 채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의 동영상이 어떤 주기로 어떻게 올라오고 있고,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고, 뷰 카운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기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실 광고를 통한 어떤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같은 부분은 이 영상 컨텐츠가 이 1인 미디어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수익원을 얻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측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것을 한 학기에 한 학생당 한 번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그 1인 미디어 기획과 비즈니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가 한번 들어간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요? 그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좀,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은 뭐 그런 내용으로 좀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1인 미디어와 1인 미디어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뭐랄까요 아티클들을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인 미디어 기획안 과제 발표하시고, 컨텐츠 제작 평가 하시고, 플랫폼 운영 평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혼자 구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혼자서 이렇게 좀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3주차 때 뵙겠죠. 뵙고 뭔가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특히 이제 주말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